안녕하세요 여러분. 5개국 거주 38개국 여행 후 현재 호주 멜번에 살고 있는 국경 없는 도희입니다. 오늘은 멜번 대학교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거의 한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바로 해외 이민의 꽃 영주권 준비 이야기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호주 영주권 이야기를 중심으로 결국 이민이라는 여정이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깨달은 점은 정말 영주권 루트에 대한 정석은 없다입니다.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영주권은 말 그대로 그 나라에 기한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남편과 함께 호주 멜번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더 넓은 세상에서 저희가 삶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호주를 꼽아서 장기 정착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박사과정을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약 5년 정도 살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기 정착을 생각하고 온 만큼 영주권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영주권은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다. 영주권이 꼭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영주권이 없어도 뭐 1, 2년, 길게는 4, 5년 살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학생 비자를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 호주에서 풀타임 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받는 것처럼 의료 혜택이라던가 교육 혜택, 주택 혜택들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나라에 정착을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너무 달라지고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순전히 나의 주머니에서 엄청나게 큰 돈들이 빠져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영주권이 없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를 바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비자가 있는 동안 사업을 일구든 뭐 일을 했다고 한들 비자가 없어지는 순간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민을 준비할 때 영주권은 내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이 영주권에 대해서 막연히 알아보면서 한국 분들은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거나 따셨는지 찾아봤어요. 이것도 시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타일러라는 직업이나 요리사, 그리고 미용사, 이렇게 기술 심사를 받아서 또는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흔한 루트도 있지만 제가 호주에서 깨달은 점은 정말 영주권 루트에 대한 정석은 없다입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영주권 케이스를 알게 됐는데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저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박사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호주 박사는 호주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이곳에서 3, 4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호주에서 쌓은 연구 업적 같은 것을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이 외에도 연구자나 대학교 강사 또는 교수로서 기술 심사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딸 수 있을지는 당연히 모르는 일이지만 4년 뒤에 남편의 이 학업 성과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호주에 오기 전 법무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저의 경력과 제가 가진 학위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을 한다 한들 호주는 굉장히 영주권 루트 자체가 직업과 학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오케이, 남편이 열심히 하고 나는 호주에서 남편의 내조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정말 일찍 나의 길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일례로 제가 여기서 만난 20대 후반의 유치원 교사 선생님께서는 호주의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주정부의 스폰을 받아서 20대 후반에 벌써 영주권을 따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굉장히 분명했는데 한국에서 내가 좋은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와 유치원 선생님이 됐을 때 받을 대우와 호주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며 받을
급여라던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니 호주가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일찍이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신 케이스고, 그 직업이 또 호주 영주권 직업 리스트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주권을 스스로 혼자서 법무사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준비하셔서 호주에 정착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호주 영주권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타일러나 요리, 미용과 관련된 직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시내에 한국 미용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도 영주권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미용사로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호주 멜번에 계신 이제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샵에 취업 스폰을 받아서 호주로 넘어오셨고, 본인이 여기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용 기술이라던가 타일러라던가 요리와 같은 이 기술직은 늘 호주에서 수요가 딸린다고 생각하는 직군인데다가 저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성과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미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동양인이 많다 보니까 동양의 모발은 서양의 모발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두껍고. 그래서 많은 이 아시아계 이민자 분들께서 한국 미용실을 찾아오신다고도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가지고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길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교사 경력을 살려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을 가지고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을 거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워낙 커리큘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교육 체계도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10년 넘게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초등학교 교사 자격으로 IELTS 시험이라던가 이 빅토리아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자격 시험을 거치면은 기술 심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각자에게 맞는 영주권 길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영주권 직업 리스트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유학을 해서 영주권을 따시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유학이라는 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되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만난 많은 한국 분들께서는 유학을 할 때 또 한국에서 내가 걸어왔던 진로와는 아주 다른 경우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꽤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컴퓨터 해커셨는데 이곳에서 물리치료학을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주이동까지 하셔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만났고요. 본인이 컴퓨터 해커였을 때보다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 사업을 오롯이 운영해 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정착해 나가며 새롭게 삶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영감을 주었고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엔 정말 길이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케이스였어요. 마지막 케이스는 커리어 우먼의 케이스인데요.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서 10여 년 넘게 IT 쪽에서 경력을 쌓으셨다가 이제 호주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호주 회사에 취업을 하셨어요. 호주 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시고 본인이 쌓아온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걸어온 커리어를 되돌아보시고 내가 그러면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를 할 수 있을까 중에 탄탄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영주권을 준비하시거나 딴 케이스가 너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케이스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딱 하나의 요지는 각자의 출발선이 다르고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정답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이상 확률을 높이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주권 확률을 높이려면 나의 무기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을 호주 정부의 영주권 포인트 기준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학력, 경력,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어 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고려하는 직업군이 영주권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지도 미리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자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등을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저는 전문가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대략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교민 카페라던가 그냥 인터넷 서칭으로 이제 시간을 좀 소요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면 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나에게 가능성이 많은 루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호주에 오기 전에 코엑스에서 하는 이민박람회 가서 무료 본부자 상담을 받고 나서 나는 너무 순진했구나와 내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보다 남편이 박사 과정을 정말 훌륭하게 잘 마쳐서 영주권을 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꼭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호주에 와서 영주권이든 이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호주에 왔을 때 서호주에서 만난 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가족 초청으로 60대 때 환갑이 넘으신 나이 때 호주로 이민을 오셔서 현재 10년 넘게 사셨는데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이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살면 설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주할 좌절감이라던가 사실 절망에 대해서 간혹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저도 3개월 전에 호주에 올 때는 설렘만 가득했었는데 실제로 오고 보니 정말 작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만이었습니다. 이민이라는 건 정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정말 많고요.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은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거는 남의 조언이나 전략,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그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많이 느꼈고 저도 호주에 온 이후로 매일매일 되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내가 왜 영주권을 따고 싶은지, 내가 혹시 영주권을 따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환경과 마음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주권을 딸 거란 보장은 없지만 저는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라는 이 여정 자체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해외 생활이라던가 해외 이민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비디오를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갈 동력을 주기도 하니까 꼭꼭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